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해라도 좀 바깥에 쨍쨍 비치면은 마음이 덜할 텐데, 시장도 빠지고 날씨도 어둡고 축축 처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배터리 떨어졌다가 오늘은 반도체 또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이제 난리도 아닌 그런 장세가 나옵니다. 일단 어제 2차 전지 쪽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약했다고 보시는지 의견부터 여쭈겠습니다. 네, 우선 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기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1470 이지만은 사실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시기는 보통 이제 그 월 전 이제 보름부터 이제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 3분기 어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시장의 이견 자체는 있습니다. 정말 눈높이에 맞출 것이냐 이러한 의견 자체는 분분하지만은 섹터별로의 의견은 거의 일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의 3분기 실적 흐름 자체가 2분기 이후에 3분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3분기 실적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몇몇 가지의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 특히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요 실적 프리뷰 자료와 함께 목표 주가 하향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주요 대외 변수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테슬라의 급락,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 이제 양극재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호재가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간밤 뉴스에서 일부 2차전지 관련된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뉴스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오늘은 좀 반등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호재거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포드와 CATL의 합작 공장 건립이 이제 중단됐다라는 뉴스 소식이 있었고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지금 하원 쪽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의 이제 편법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간다는 행위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미국의 하원 내에서 이제 예산안 관련된 싸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셧다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 그냥 돈을 준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합작 법인이 좀 조용해졌다라는 소식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한 호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아침에 주가가 반영이 좀 덜 돼서 혼자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반등폭을 조금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악재를 찾자면은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말씀 주신 2차 전지의 상방을 눌렀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미국의 완성차와 중국의 배터리가 같이 이제 조인트벤처나 하면서 미국 차에도 중국 배터리 탑재한다고 이게 하나의 우려거리였는데 그게 일부 해소됐다라는 측면에 주목을 하셨고 엄청난 호재라고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호재 정도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그 정도의 엄청난 호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 배터리주들의 하락에 대해서 주요 이제 미래 불확실성 변수들은 어디까지 반영될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실적이 있죠. 2023년도, 4년도, 2025년도까지의 실적 추정이 무너지면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는 거고요.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 리튬가의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예정된 출하량에 대한 지속적인 출하,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 추정치가 다시 회복되면서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확실성적인 이슈는 밸류에이션 측면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측면에서의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은 제거됐다라는 측면, 그리고 워낙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의 호재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호재가 등장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레포트 오늘 올라온 게 있어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유진투자증권 매도 리포트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삼성증권 또한 오늘 부정 리포트를 냈는데요. 3분기 프리뷰에 대해서 매출 2조 원, 이익 700억 원
으로 시장 예상치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내용이었고 판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대비했을 때 15% 내려서 잡았거든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대신증권이었나요? LNF 목표 주가를 또 일부 이제 낮추는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이유는 뭐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제 테슬라던 아니면은 이제 그 외에 전방 OEM 고객사들이던 사실은 출하량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아쉽다. 그러니까 분명히 QOQ 대비해서도 그렇고 YOY 대비해서도 그렇고 크게 늘어나는 회사들이 있지만은 예상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다. 거기에 더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대략 한 2달 전이었나요? 반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최근 탄산 리튬 가격 보면은 사실은 전저점 수개월 전의 저점을 무너뜨릴 정도의 가격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 이탈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이제 수산리튬 가격 우리나라는 이제 3원계 쓰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후행해서 결국은 이제 수산리튬 가격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에도 걱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 자체는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의 실적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주가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지금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억 중반 정도의 시장 컨센서스에서 700억 정도, 이 정도는 미스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미스들이 중기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우려감,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내년도에 실적을 끌어오는 기업들도 많지만은 우리가 이제 증설의 단계 구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급격하게 물량이 늘어나는 구간은 2025년도에서 26년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까지의 성장성들을 주가에 반영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욱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재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나의 뉴스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가의 반등, 그리고 이 회사들의 실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반등, 거기에 더해서 OEM 쪽에 전반적인 출하 증가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좀 아쉬운 뉴스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던 게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공장 가동률 조정 소식도 단독 기사로 전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펀더멘탈 내에서의 뉴스 소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해줘야 하고 차도 잘 팔리고 우리 배터리도 잘 팔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 접근 가능 의견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아무래도 지금은 뭐 단기적인 대응 전략 정도겠고 중기적인 부분으로서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개선 요인들이 좀 확인되어야지 확실한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의 계절성이라는 게 있죠. 통계적으로 연초 상반기로 보면 이런 중소형 성장주 우위의 장세가 좀 반복이 돼 왔고,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뭐 대주주 요건에 대한 회피 매물도 있고 해서 이렇게 그 성장주의 약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9월에 정말 많이 평균적으로 빠졌고요. 물론 11월에 회복을 하기는 하는데 우위 장세를 보이는 걸 보면 코스피가 조금 더 우위를 보입니다. 시장이 참 이제 고민이 되는데 바닥권 대응을 고민할 증시라는 증권가의 목소리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10월엔 좀 괜찮아질까요? 우선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부담 요소가 발생이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FOMC 관전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채권 금리를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채권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사실은 성장주 쪽에 분명한 부담감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성장주 쪽에 부담이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눈높이 자체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선결되어야겠지만은 예. 큰 종목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달래로 지금 지난 한 1, 2주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 한 20개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2차전지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버티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몇몇 성장주들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사실은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하락률이 굉장히 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월달 분기어닝 시즌이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데 과연 10월달에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코스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예. 어느 정도 이제 긴 휴일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급격하게 자극한 주가의 하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2만 계약 넘게 쌓인 선물 만기일 이후에 지금 움직임들이 네. 계속적으로 매도 일변도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10월 달에 단기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구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결국 3분기 어닝이 괜찮은 종목군들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스토리나 성장 모멘텀이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 갈수록 10월의 반등은 모색하겠지만 결국 숫자에 다시 주목을 할 것이다. 펀더멘탈 장세, 이제 이익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10월도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오늘 내일까지 하면 네, 9월 그렇죠. 이제 10월 장세가 거래일은 오죠. 끝냈는데 네. 어디에 주목을 하세요? 네, 결국은 이제 시장의 소외주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자동차 쪽 저는 자동차. 여전히 이제 3분기 실적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QOQ 대비해서는 실적에 감익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 분기 대비했을 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양호한 실적들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완성차 예. 업체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 실적 발표 영향을 받지는 않겠고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은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D램 쪽의 ASP가 반전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혹은 4분기에 확실한 반전을 언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쉬는 동안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올라온다라는 시장 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과연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선물 매수 전환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선방했었던 오랜만에 본 전차 군단이었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에 주목을 하셨고 두 가지의 공통점은 환율 수혜주이기도 하죠. 원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 수출 네.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반도체, 그다음이 자동차죠. 네. 자, 그러면 반도체의 탑픽과 자동차의 탑픽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대모비스 주목을 하고 현대모비스.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언급에 따라서 저는 종목이 갈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D램 ASP의 반전 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HBM3 이런 것들을 매출 비중에 가져가지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DDR4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분기 D램 좀 쉽지 않았다. 다만 AI 반도체 성장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은 예. 하이닉스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보자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언급에 따라서
저는 예. 이제 D램과 AI 관련된 내용이 둘 다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예. D램 ASP 반등을 못 이뤄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이닉스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둘 다 대형주, 네. 대표 주자들이라는 말씀. 자,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 시장 조금 흔들릴 때 늘 방어 전략을 구사한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맞지는 않지만 AI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오늘 AI 소프트웨어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받겠습니다. 오픈 AI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기능 조만간 제공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에 AI 탑재를 해서 코파일럿 26일 출시 일정이고요. 메타 쪽도 이제 AI 챗봇 공개 이번 주에 한다고 하죠.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아마 기사가 국내에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그 자동차 파업 이슈가 미국에서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는 그 사람처럼 일을 잘하는 로봇이죠. 네, 이 발표가 좀 있었거든요. 보도는 좀 미국 쪽에서 많이 되긴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AI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성장이라는 건 알기는 아는데 시장이 흔들릴 때 이 성장주의 멀티플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이제 정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그런 요즘 분위기이기 때문에 고민은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수개월 전 많이 짚어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이제 이 기업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예. 결국은 이제 그 수혜를 계산하게 되면은 사실 투자를 못 하게 되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런 이슈가 나올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시장을 이끌었었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잘 아시다시피 솔트룩스라든지 아니면은 예. 코난 테크놀로지 아니면 셀바스 AI 이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상승이 나올 때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 이 오픈 AI 챗 GPT 관련된 내용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미지 보고 질문과 답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네.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판독 기술 그리고 언어 모델 구현 이 두 가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기업은 사실 이제 CU박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어떤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 공항 검색대나 이런데 관공서로 들어가게 되는 이 영상 분석을 하는 기업인데요. 그런 예.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상이나 이미지 판독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은 좀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한 번 정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예. 플리토라는 기업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번역 관련된 부분 쪽에서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은 이제 언어 대화 모델을 위해서는 이러한 번역이 또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기업들이 비슷한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사봤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그 기업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보고 듣고 말하는 보고 판독을 해서 생각을 하는 그렇죠. 게 앞서서 이제 CU박스 네. 말하는 언어 모델과 관련한 거 우리나라는 플리토 뭐 이 정도로 요약은 되는데 매크로상 지금 AI 투자 의견 괜찮은 건지도 좀 주신다면. 아니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가정은 예. 채권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의 예. 성장주는 연속성을 가지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채권금리 미국에서 10년물이 왜 이렇게 높아요? 거의 리먼 사태 수준이던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예. 채권 수급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FOMC에서 나온 결국 이제 점도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 참가자들이 계속 기대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드디어 포기하게 만드는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으로 봤을 때 제가 대형주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형주 상황이 너무 좋다라기보다는 예. 굳이 선택을 한다면 그쪽이 좀 더 안정적인 도피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거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